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제 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24쪽에 보시면 계약의 성립 나와 있어요. 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이죠. 그래서 그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 주관적 합의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로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잘못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합의는요, 내용의 일치, 매매계약 같은 거 쉬운 거 금액의 일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간단히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땅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수인 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매수인 을에게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청약이다 그러는 거죠.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이다 그런다는 거죠. 청약. 그럼 매수인 을이 보통 세 가지는 확인하셔야 돼. 등기부 열람하고, 등기부 등본은 등기상 전부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용어가 바뀌거나 개정된 법률이 있으면 바뀐 거,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억하시고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읍면 동사무소도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오래됐죠. 근데 아직도 읍면 동사무소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자, 파출소도 지구대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등기부를 열람해야 돼, 등기부. 등기부 등본은 등기상 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상 증명서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 열람해서 소유자가 맞느냐, 을구의 근저당 저당권이 있느냐 확인해야 되겠죠. 갑구의 소유자가 맞느냐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셔가지고 1억이면 쓸만해요. 그래서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바로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24쪽에 계약의 성립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계약의 성립은 다른 방법에서도 있을 수 있으나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약과 승낙,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입니다. 그러나 의사실현에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교차 청약에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네 번째로 사실적 계약 관계. 청약과 승낙이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제일로 대표적인 거, 전통적으로 제일로 많은 건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쪽입니다. 24쪽. 계약의 성립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4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약의 성립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럼 이 합의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관적 합의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죠. 이거 매매계약이니까 매도인, 매수인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서로 잘못이 없는 거죠. 의사표시에 서로 잘못이 없는 거죠.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 예? 의사표시에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객관적 합의도 있어야 돼. 객관적 합의는 내용에 대한 합의입니다. 주관적 합의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로서 서로 잘못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객관적 합의는요, 그렇지, 내용에 대한 합의입니다. 내용에 대한 합의.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지, 금액에 대한 합의.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모든 합이다 그럼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합이다 그럼 틀리는 거. 모든 합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문장 중에 지문 중에 우리 객관식 공부할 때도 모든 모두 언제나 반드시 동시에 만, 뿐, 늘, 전혀, 항상 모두가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죠? 1차 민법 총칙 공부할 때도. 자, 그러면요, 우리 모든 합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합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확인했어요. 그것이 24쪽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데요? 불합의. 자, 아닐 불자를 넣어서 불합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버려요, 여러분. 불합이다. 아닐 불자를 집어넣어서 불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불합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불합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아니면 사례를 넣고 갑과 을사의 불합의에 대해서 합의하시오 해서 우리 약수령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불합의에 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합의는 뭐예요? 그렇죠.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지. 주로 무슨 합의예요?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닐 불자를 써서 불합의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불합의다. 에? 그럼 합의가 없어요. 그런데 합의가 없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의식적 불합이냐 무의식적 불합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적 불합이라는 건 가장 쉽게 하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하면 자, 우리 행정사 공부는 우선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암기도 되는 거지. 이해 안 되면 암기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건 암기하기도 어렵지만 암기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빠져나가고 새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가 된 것은 두세 차례 들락날락하다 결국은 암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요, 의식적 불합이라는 것은 서로 당사자가 뭐예요? 알고 초래된 불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무의식적 불합이는요, 그렇지 모르고 초래된 불합이다. 이게 가장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 불합의도 무의식적 불합의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 불성립과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역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전통적으로 관행상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 불합의 아닐 불자를 붙여서 불합의니까 이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에? 그러면 의식적 불합의는 뭐예요? 의식적 불합의는 자, 가장 쉬운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고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 펜션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A라는 분이. 그런데 펜션 사업을 오래 하셔서 지쳤을 뿐만 아니라 펜션이 요즘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마침 B라는 사람이 사겠대요.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요거 시가 10억이다. 10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청약이다 하시는 거지. 그랬더니 맨신 B가 이름이 뭐예요? 이 깐깐 아저씨, 깐깐한 분이에요. 이분 어떻게 했어요? 등기부 열람하고 현장 답사하고 시장 조사하고 경제성 타당성 검토하고 전부 검토를 해보더니 여보셔 이거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잘 안 되는데 10억은 무슨 10억이야. 8억에 살게 8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공부하셨잖아.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라고. 주관적 합의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고 객관적 합의는 뭐야? 서로 내용에 대한 합의, 금액에 대한 합의. 쉽게 얘기해서 금액의 일치가 봐야 돼요. 주관적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합의. 서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면서 서로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고 객관적 합의는요. 내용의 일치, 금액의 일치가 봐야 돼. 금액이 불일치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의식적 불합이다. 역시 10억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죠. 10억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연착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이런 것은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 청약으로 보는 경우 세 가지. 빅 3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변경된 승낙. 변경된 승낙. 변경된 승낙.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인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요 세 가지는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 A가 급합니다. 여러분. 빨리 팔아야 돼. 빨리 팔고 이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8억에 팔을게. 8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하면 이것을 우리는 새 승낙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따라서 새로운 청약을 했으니까 새 승낙을 한다면 이거죠? 8억에 좋아 팔을게 하고 새로운 승낙을 한다면 계약이 성립할 개연성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이 성립할 개연성은 갖고 있다. 개연성이란 말은 뭘까요, 여러분? 가능성의 법률 용어예요. 가능성의 법률 용어. 그래서 계약이 성립할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다. 새로운 승낙을 했을 경우. 안 하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 무슨 계약? 10억에 대한 계약. 에? 새 청약으로 보고 8억 좋아. 새 승낙. 알았어. 8억 좋아. 한다면 8억에 대한 계약이 성립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식적 불합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다스탠, 모른다스탠. 안다스탠이죠? 이 정도 간단해요. 이것이 만약에 약 수령으로 한 문제 나온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요. 자유롭게 써야 돼요. 자유롭게 써야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 역시 우리가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 정도 문제는 자신 있게 쓰셔야 돼. 우선 그림을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무의식적 불합입니다. 합의가 돼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확인할 것은 뭐냐? 의식적 불합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알고 자각하여 초래된 불합이다. 이렇게 가장 쉽게 이해를 해보시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뭐예요? 청약 수령자가 청약의 의미를 우회해서 청약과 일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모르고 초래된 불합이. 모르고 초래된 불합이. 여기는 알고 초래된 불합이지. 자,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X빌딩을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에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도 좋대요. 100만 달러에 사겠대.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은 홍콩이에요. 홍콩의 건물주는 홍콩 달러로 100만 달러고 매수인은 미국 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미국 달러로 미화로
100만 달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셔야 돼? 의식적 불합의가 아니라 무의식적 불합이다 이렇게 불러줘야죠. 따라서 당사자가 모르고 초래된 불합인데 청약 수령자인 매수인을이 청약과 일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모르고 초래된 불합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역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 불합이니까,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이니까. 이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데 계약이 성립할 개연성,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24쪽 맨 끝에와 25쪽 첫 번째 줄 보면 예컨대 A와 B는 A가 자신의 X토지를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A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청약을 하였고 B는 부산에 있는 갑에 A의 Y토지를 매수하는 승낙을 하였다면 무의식적 불합의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25쪽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우리 총칙 시간에 배운 민법 109조 착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109조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왜? 무의식적 불합의는 두 개의 의사표시, 불합의는 두 개의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착오는요, 한 개의 의사표시지, 표의자 한 개의 의사표시, 한 개의 의사표시. 그리고 여기는 두 사람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된 거고, 여기는 한 사람의, 즉 의사표시하는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밖으로 나타난 표시행위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총칙 시간에 또 공부하셨잖아. 집원상의 착오. 집원상의 착오의 문제도 발생하느냐? 집원상의 착오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무의식적 불합의는. 그럼 우리 집원상의 착오 우리 판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무의식적 불합의와 유사하니까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 토지 1필지 토지와 Y 토지 1필지 토지 두 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필지 단위, 필지 정보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의 필지는. 자, 그러면 두 개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X 토지를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을 했다고. X 토지를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을 했다고. 그리고 X 토지는 지번이 939에 36이에요. Y 토지는 지번이 939에 39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갖다가 그러면 맞아요. 다시 그러면 틀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는 관계없는데 다시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X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 을이죠. 현장 답사까지 마쳤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괜찮구만. 도로도 옆에 지나가고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땅이야. 좋아. X 토지 1억에 사겠습니다 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서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지. 집원상에 착오가 있었다고. 집원상에
착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939에 36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썼어요? 그렇지. 939에 39 Y토지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으로 해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번상의 착각으로 해결하는데 이때 역시 무의식적 불합의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번상의 착각을 했을 때 뭘로 해결하느냐? 오표시 무효원칙으로 해결하죠. 우리 생각나실 거예요. 생각난다 스탠, 안 난다 스탠. 생각나시죠? 생각난다 하셔야 돼. 생각난다 안 난다? 생각나시죠? 총칙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우리. 그럼 오표시 무효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표시 무효원칙. 잘못된 표시 뭐로? 939에 39 Y토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된 거. 원래 X토지를 계약을 하셨잖아. 이 표시는 해가 없다는 겁니다. 해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없다는 것은 바로 무효나 불성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Y토지로 격려된 등기는 무효나 불성립에 해당합니다. 무효나 불성립,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지번상의 착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 무의식적 불합의의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 해석을 하셔야 돼. 우리 충식 시간에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누구 시각에서 해석하고 누구를 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표의자를 보하는 방법이에요.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해서 표의자를 보하는 방법이에요. 표의자가 누구예요?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죠. 매도인 갑 X토지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매수인을 X토지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의사표시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분들은 X토지를 사겠다는 얘기니까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버리면 다시 X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다시 X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립하고 Y토지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불성립이 되는 것이죠.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건 무효가 되니까 말소를 청구하고 Y토지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다시 X토지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병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다시 병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다시 병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뭐가 됐어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무슨 토지에 대해서? Y토지. 왜? 이미 팔았다니까. 매각을 해서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돼. 이분 몰랐지. 그리고 뭐 했어요? 신뢰 믿었지. 뭐를? 등기부를 법원 등기소에 가서 Y토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고 문제가 없구나 하고 거래를 한 거지. 뭐? 이걸 모르고 무효 불성립이라고 써놨습니까? 오표시 무효원칙 무효 불성립이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지. 모르고 거래한 거지. 그럼 이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무효 불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불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해놨더라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불성립. 따라서 뭘 구할 수 있어요? 말소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해제하고 선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불인정되므로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무효는 관계가 없어요.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 등기나 대장, 지적공 뭐 이런 것은 공신력이 다 불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조가 된 거 모르고 무효가 된 거 모르고 선의로 거래해도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아니 저기 존다스텐 한 분 있네. 존다스텐. 졸지 마시고. 제가 우리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조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소리를 빽 지르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낮에 일하시고 직장인들이 밤에 인터넷 강의 들으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현장 강의, 그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도 야간 반들은 좀 졸아요, 가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빽 지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공부해봤고, 이 불합의에 착오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지번상의 착오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해결합니다. 지번상의 착오도 두 사람의 두 개의 의사표시에 불일치고, 불합의는요? 그렇지. 두 사람의 두 개의 의사표시에 불일치인데, 백구조 착오는 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에 불일치입니다. 요거는 오표시 무효원칙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해석으로 해결합니다. 이 세 개를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25쪽 중간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25쪽 중간 부분에 2번 청약과 승낙이 한 계약의 성립 나와 있어요. 이거 방금 했죠? 청약과 승낙이 한 계약의 성립. 우리 방금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팔겠다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것은 사겠다는 의사표시에서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 확인하셨죠? 주관적 합의와 객관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주관적 합의는 뭐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합의. 상대방에 대해 서로 잘못이 없어야 돼. 그러면 객관적 합의는 뭐예요? 내용에 대한 합의예요. 내용에 대한 합의는 뭐예요? 금액에 대한 합의. 금액에 대한 합의. 금액에 대한 합의. 금액에 대한 합의.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모든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간단히 청약과 승낙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청약 여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청약의 상대방. 청약의 상대방. 자, 처음 공부하실 때 너무 어렵게 하시지 말고 쉽게 흐름을 타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더.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여기서는 매수인 을 아닙니까, 여러분?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와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라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대립한 의사표시,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때 청약의 상대방은 대개 특정인입니다. 특정인. 그런데 불특정 다수도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있죠. 제일로 대표적인 건 뭐예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청약이에요, 청약, 여러분. 청약. 우리 승객이 승차하면 그게 승낙이에요. 근데 아무나 타면 되는 거지. 이게 청약이고, 이게 청약이고, 우리가 승차를 하게 되면 이게 승낙인데
아무나 타면 되는 거지. 키 180 이하 루저는 타지 마라. 난리 나지. 옛날에 몇 년 전에 난리 났었죠. 루저 어쩌고 해가지고. 에? 난리가 났었잖아. 따라서 아무나 타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불특정 다수도 된다. 불특정 다수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청약을 유도하는 전 단계인 청약의 유인도 있다는 겁니다. 청약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전 단계 청약의 유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에? 청약의 유인은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지. 하숙집 광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하숙집 광고 월세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이렇게 써놓은 게 청약이에요? 그건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거. 청약의 전 단계지. 청약의 전 단계. 이건 청약의 유인이요. 그런데 복도에 우리 자판기가 설치가 돼 있죠? 이게 청약의 유인이냐? 이건 청약 유인 아니에요. 이건 청약이야, 청약. 하숙집 광고는요, 청약의 유인이지. 이건 청약의 유인. 청약을 유도하는 전 단계. 예? 청약을 유도하는 전 단계. 그러면 여러분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메뉴판. 한글로 하면 뭐예요? 차림표. 예? 이거는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의 유인. 왜?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술 먹었으니까 3차. 속쓰려. 골라야 돼. 아, 해장국 여기 있네. 해장국 주세요.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청약을 유도하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6쪽에 보시면 있잖아. 26쪽에 보면은 맨 끝에 보시면 청약과 청약 유인 박스 처리가 나와 있죠? 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따라서 거기 26쪽에 맨 끝에 박스 네모안에 보시면 청약의 의사표시냐 청약의 유인, 의사의 통지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상품 목록 카탈로그를 배부합니다. 이런 것은 청약의 유인이 되겠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뭐야? 그렇지. 자판기. 이거로도 설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청약 유도하는 전 단계 청약의 유인도 있다. 그 다음에 27쪽에 넘어가시면 계약의 경쟁 체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의 경쟁 체결. 자, 이거 먼저 해볼까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요거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요게 틀려요. 어느 때 틀려요, 여러분? 그렇지. 대화자 간이냐, 격지자 간이냐. 여기에 따라 틀려요. 자, 여러분 전화를 통해서 의사표시 하시면 대화자 간이 되는 거지. 편지,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의사표시 하시면 격지자 간이 됩니다. 격지자 간이 됩니다. 대화자 간, 격지자 간은 우리 총칙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화자 간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도달주의지, 도달주의. 도달주의도 우리 총칙 시간에 다 공부하신 거죠, 여러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도달주의야. 이때는 도달주의. 도달주의. 그렇죠? 도달주의. 도달주의입니다. 이때는 도달주의. 도달주의. 이때는 도달주의예요. 그러면 대화자 간 승낙의 의사표시도 의사표시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 그럼 여러분 격지자 간은요. 격지자 간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역시 도달주의지. 그러나
격지자간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민법, 계약법 531조 뭐야? 발신주의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치께서 도달주의를 취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 객관식 공부할 때 많이 하셨죠,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이때만 발신주의라는 거. 따라서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총직 시간에 졸었다스텐? 아니죠? 자,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 계약의 경쟁체결보다 먼저 승낙의 의사표시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승낙의 의사표시. 그럼 우리 똑같은 방법으로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냐? 이거부터 확인해 보는데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에요. 불특정 다수는 안 돼요. 왜? 아니 뭐예요? 그렇지.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 되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만 되고 불특정 다수는 안 돼요. 왜 그렇죠? 당연하지.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도인에게만 해야지 딴 사람에게 할 수는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판기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버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는 안 되지. 불특정 다수는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는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언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청약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 더 해보시면 좋은데 청약에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 527조 청약에 구속력이 있어서 청약은 함부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철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청약의 구속력 약수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느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527조. 그래서 구속력 생각해 보셔야 돼. 요거는 여기 나와 있죠? 청약은 뭐예요? 어디 있어? 대화자간은 도달주의, 격지자간은 발신주의다. 그렇죠? 대화자간은 도달주의, 격지자간은 발신주의다.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약수를 하시오. 제가 만약 출제원 들어간다. 제가 다른 시험 문제는 출제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렇지.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약수를 하시오. 그럼 이거 다 써야 돼,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간단히 효력 발생 시기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27쪽에 넘어가시면 첫 번째 줄 계약의 경쟁 체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계약의 경쟁 체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출전 들어가면 할 수 있어. 네? 계약의 경쟁 체결. 계약의 경쟁 체결은 경매, 입찰 이런 거죠. 경매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박스 27쪽에 박스 보시면 값을 내려가는 경매다. 값을 올려가는 경매다.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고 입찰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입찰에 붙인다는 의사표시는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약의 유인. 예? 그래서 경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경매. 값을 올려가는 경매.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값을 내려가는 경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값을 올려가는 경매는
얼마에 사겠어? 얼마에 사겠어? 얼마에 사겠어? 얼마에 살 거야 하면은 이것은 뭐가 돼?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약의 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의 경쟁 체결에 대해서 약 수령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경매는 올려가는 거냐, 내려가는 경매냐, 값을 올리는 경매냐, 값을 내리는 경매냐, 요거부터 이해하셔야 돼. 요거부터 쫙 핵심을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 가격을 제시하면 요거는 뭐가 돼? 청약의 유인이 아니라 청약이 돼버리지. 청약. 요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값을 내려가는 경매는요. 요건 청약이에요. 청약. 자, 두 번째는요. 입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입찰. 계약의 경쟁 체결의 핵심은 경매와 입찰입니다, 여러분. 입찰은요. 첫 번째 입찰에 붙인다는 공고가 나와요. 입찰에 붙인다는 공고. 입찰에 붙인다는 공고가 나왔다. 그럼 이건 청약의 유인이에요. 청약의 유인. 입찰에 붙인다는 공고가 나왔을 때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입찰했다. 그럼 이건 청약이지. 청약. 그 다음에 낙찰받았다. 낙찰받았다. 그런 건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승낙이지. 낙찰을 결정했다. 그럼 이건 승낙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28쪽에 가면 나와 있잖아.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청약의 구속력. 청약은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 520조 나오잖아요. 에?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527조 29쪽에 나오잖아. 그러나 이 얘기는 처리하는 경우 청약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언제? 불특정 다수한테 청약했을 때 이때는 배제가 돼야죠. 그런 얘기가 29쪽에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30쪽 보시면 청약의 구속력의 존속기간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공부한 31쪽에 승낙 나와 있어요.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계약의 성립 시기 나와 있어요. 그건 대화자 간이냐 격지자 간이냐 이렇게 돼. 이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또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지. 그게 핵심이니까 그거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뭐가 있느냐. 34쪽에 보시면 의사실현한 계약의 성립과 35쪽에 보시면 교차 청약엔 계약의 성립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실현한 계약의 성립과 교차 청약엔 계약의 성립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제 4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